네,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뭐 어쨌든 기업들은 다행이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미 환율 관찰국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등 12개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개입을 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몇, 20% 미만의 이제 환율을 개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GDP, 일상적으로 이제 GDP의 2%가 넘으면, 물론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해당이 되면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해당돼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GDP의 2%인데, 요걸 넘어서면은, 환율 조작국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미지도 그렇고, 이제 좀, 우선은 이제 국가 이미지상 좀 안 좋죠. 물론 이제 제재는 그렇게 큰 제재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오늘부로 우리가 환율 관찰국이 지정이 됐습니다. 요게 지금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환율인데 오늘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슈팅이 나왔다가 이제 내려왔죠. 뭐든지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만약에 환율이 급등을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아루지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다시 찌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이 돌아서 다시 뚫을 때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점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때 1300, 1308원 정도, 여기가 요 8원에서 뭐 1원 정도인데 어쨌든 여기가 아마 그 저점이 될 거예요. 1300점, 1300.8원, 1300, 1308원이죠, 8원. 1308원인데, 잘못 썼죠? 1308원. 1308원 정도, 1308원 정도를 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차트상인 거의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310원이나 1308원쯤 되면은 만약에 달러에 투자를 하신다면 뭐 여윳돈을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거의 일주일 새 엄청 떨어졌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만약에 다음에 만약에 올리려면 이 구간을 이렇게 올린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이게 20일 정도, 최소 20일 정도는 걸리죠, 20일. 뭐 길게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그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12월 13일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아마 이때 전후로 해서 뭔가 다시 환율이 좀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환율이 분명히 좀 많이 오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른 기사 보면서 왜 저는 환율을 자꾸 이렇게 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보는지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이런 악재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온 상황이라서 악재에 선반영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악재와 함께 이제 모든 지표들이 안정되며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PF 금리가 지금 2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건설사, 금융사가 이 보증을 서준 금융사까지 동반 위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빠르면 11월부터 아니면 11월 말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인플레는 CPI 미국의 발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잡힌다고 쳐도 인플레보다 더 중요한 뭐가 오고 있죠? 디플레가 오고 있죠, 디플레. 침체가 오고 있죠, 침체. 경기 침체. 이 침체가 오면 이거는 뭐 인플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부분이 이제 돈을 풀어서 다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인플레를 유발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확인되는 내년 초부터, 내년 1월부터 뭐 길으면 3월 이 안에 이제 대조대조표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 침체를 알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봄부터 엄청 두렵죠. 그죠?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해외도 그렇고
자체 펀드멘탈에 의해서 자체 펀드멘탈 특히 일본 같은 경우 환투기 세력에 본격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못 올리는 저 상황에서 내년 봄 안에 엄청난 공적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분명히 어딘가 하나 터지는데 선진국에서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 지금 눌림목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기 지수가 좋아지고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좋죠. 그러면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시황을 좀 보죠. 네. 자, 다우를 보시면 다우는 왜 이렇게 3.70%밖에 못 올렸냐면은 일봉상에는 이제 뚜껑이 열렸지만 이제 주봉을 보시면 다 이렇게 고점에 왔어요. 딱 이거 찍었죠? 예, 물론 이거 살짝 상회할 수도 있지만 예, 보면은 주봉하고 월봉상 그때 얘기했던 고점에 왔습니다. 고점에. 그죠? 여기도 보시면 이 20월선에 딱 찍었죠? 예,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히 다우 역시도 예, 이 마지막 피날레를 어제 날렸다고 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하락할 거라고 봐요. 네, 하락합니다. 이거를 뛰어넘기에는 이걸 만약에 뛰어넘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다시 이 전번 고점을 뚫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고점을. 아, 이거는 뭐 미국이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그래도 지금 같은 이러한 뭔가 금리 인상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진 건 아니죠. 예, 근데 12월에 또 올리는데 그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좀 횡보하면서 좀 슬슬슬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보면서 왜 나스닥이 7%까지 급등했는지 또 한번 보죠. 네, 나스닥도 보시면요. 자, 일봉하고요. 일봉은 이제 거의 다 왔죠. 예, 주봉 보시면 주봉도 이제 겨우 5일선 회복했어요. 근데 월봉 보시면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월봉을 거의 회복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7% 분노에 질주를 한 거죠. 그동안 엄청 눌렀으니까요. 다우는 상승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정고점을 뚫고 간다는 건 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까지는 회복을 찍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더 올릴 여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분노의 7%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죠. 그동안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계속 흘러내렸죠. 그래서 한번 거의 뭐 강하게 이렇게 한번 쭉 반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7% 반등이라는 건 나올 위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장을 보죠. 네, 우리나라 장을 보면요. 일본부터 보면 거의 여기 뭐야 여기 갭이 생기면서 이렇게 추틱이 나왔죠. 근데 우리나라도 다 왔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이거 더 이상 간다는 거는 좀 무리죠. 여기 고점을 이제 뚫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갭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갭을 메꾸겠죠. 월요일날 빠질 확률이 높죠. 그죠? 아마 미국 장이 오늘 빠지면서 월요일날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주봉을 보면서 또 좀 예측을 해보면요. 그 주봉 거진 이 밴더를 뚫었기 때문에 뭐 뚫었다가 지금 계속 갈 수 있을런지. 예. 근데 이제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까지 보면 또 정확해져요. 예, 월봉을 봤을 때는 이제 이 20 월선을 뚫었죠. 예, 뚫었는데 과연 여기서 뚫어서 여기까지 간다면은 얼마냐면 거의 270 정도인데 270포인트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윗꼬리를 좀 다룰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나스닥은 5일선까지 월봉상 찍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랠리보다는 막 이렇게 랠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지수는 거의 뭐 많이 오를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주식이 횡보하면서 이제 재료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소형주들이 이 재료들이 좀 발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소형주들의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중소형주. 자, 그럼 한번 오늘 상한가 간 종목과 몇 종목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근데 좀 찝찝하죠. 예, 직원들의 그러한 뭔가 이제 직원들 우리 사주 물량이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상승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도 나왔죠. 뭐 좋은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어거지로 만든 것 같아요.
좀 물량, 이 고점을 뭐 다시 뚫고 간다는 건 좀 힘들겠죠. 여기 이제 저항선이 보이죠. 저항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뚫는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121선이 저항선으로 보이죠. 네. 물론 조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거지로 올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사하는데 직원들이 뭐 이것 때문에 파탄 나게 생긴다고 그랬죠. 거의 4만 원대 받았는데 그 물량이 나오니까 뭐 그거 받아주려고 이제 뭐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반등을 딱 찍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이게. 이 저항선을 맞고 지금 뚫어놓긴 했는데 과연 맞고 막 이렇게 쭉쭉 간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카카오페이 있는 분들은 그 우리 사주분들이 많이 정리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뭐 이걸 매수하러 들어간다는 건 좀 무리수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어쨌든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도 그 영향에 따라서 많이 갔죠. 카카오도 반등을 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항상 이렇게 빠진 다음에 횡보하다가 이렇게 살살 아루지고 있으면은 거의 뭐 요거 맞고 떨어졌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강했으면 올렸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시 뭐 또 옆으로 좀 흘릴 확률이 좀 많네요. 옆으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주는 게 좋죠. 그럼 오늘 거의 상한가 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월요일 날 터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음봉으로 뭐 끝을 내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네요. 어쨌든 카카오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함께. 네, 그 다음에 세오글로벌이 뭐 특별한 기사는 없어요. 특별한 기사는 없는데 그 뭐야 그 중동의 그 리움 시티인가요? 뭐 그거 관련돼서 또 뭐 얘기가 좀 있나 봐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렇죠. 와, 이거 엄청 연상을 갔네요. 연상을 간 것 같습니다. 연상을 간 것 같아요. 연상을 갔습니다. 굉장히 세게 가고 있죠. 와, 이 주식도 똑같이 이렇게 빠지다가 옆으로 밀다가 제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 한번 가고 또 점으로 갔네요. 이 갭이 한 이만큼 발생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야, 이거 좀 그렇네요. 네, 어쨌든 이런 거는 좀 더 뭐 들어가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소형주 중에서 가는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주봉을 보면서 얼마나 빠졌었는지 한번 보죠. 주봉을 보면서 주봉을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죠. 여기까지는 한번 찍고 빠질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대충 보이죠. 여기까지 찍고 빠질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많이 가겠는데. 야, 이거 주봉상에 또 이런 차트가 나왔다는 거는 더 좀 메리트가 있죠. 이렇게 쭉 빠져서 횡보를 오랫동안 엄청 오래 했네요.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해 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찍을 것 같아요. 네. 세우글로벌 괜찮네요. 하여튼 뭔가 큰 호재를 안고 저기까지 찍으러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은 화요일쯤 찍겠죠. 월요일은 화요일쯤 찍을 것 같습니다. 세우글로벌은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FR텍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한번 찾아보시죠. 역시 갭을 많이 생기면서 어쨌든 지금 주식들이 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약간 여기서 또 횡보한 거죠. 이런 차트들이 많이 가네요. 거의 이렇게 좀 가다가 쭉 빠져서 횡보하다가 이제 쭉 올린 거 이런 주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양이 이런 형태에서 대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서 약간 좀 뭔가 기미는 있었네요. 음봉은 아닌데 양봉인데 영망치로 눌러버렸죠. 그래서 거의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5일선이 이렇게 꺾였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사실은 이제 이 매물벽이 굉장히 두꺼울 텐데, 이걸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쭉 뛰었다가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뭐, 월요일날 던져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 제 생각은 그런데요. 아라프 알테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개별주보다도 더 잘 움직였죠. 대형주 중에. 네, 삼성전자가 거의 끝모를 수 없이, 여기서 거의 V자 반등 비슷하게 한번 쿡 찔른 다음에 거의 쭉 가고 있죠. 괜찮습니다.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또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봤을 때는, 여기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 대충 보면 이런 선들이 보이죠. 여기까지 아직 열려 있어요. 삼성전자가 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좀 더 갈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좀 시세가 많이 좀 남았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예, 역시 오늘도 시세를 줬죠. 여태까지 잘, 예, 계속 우상향을 하네요. 구멍,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고점을 돌려서 뚫은 다음에는 계속 가죠, 계속. 시세를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슈팅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괜찮네요. 계속 역시 이 고점을 뚫고는 적어도 한 30%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죠. 그 정도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 솔루션 차트 괜찮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오늘 거의 5%대 상승했네요. 오늘 대형주들이 엄청 잘 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전형적인 이제 쌍바닥 패턴인데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이 고점을 여기를 이제 뚫을 수 있냐 이거죠. 여기를 저번에 못 뚫었죠. 근데 지금 걸쳐놨는데 힘이 과연 이제 뚫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좀 시선이 모여지고 있네요. 뚫으면 좀 더 가겠죠. 이런 거 한번 주봉까지 봐줘야지만 또 추세가 보이죠. 자, 주봉을 봤을 때는 위로 좀 더 열리긴 했네요.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또 빠지다가 이제 바닥을 잡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타점들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이제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초에는 월요일날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다시 가면 여기까지 가면 뭐 잘 간 거죠. 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보입니다. 예, SK 하이닉스 바닥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등 주는 정도라고 저는 예상해요. 네, 현대차도 한번 보죠. 현대차 오늘 상승이 현대차가 좀 덜하네요. 생각보다. 일봉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차트가 살아있죠. 계속. 차트가 계속 살아있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돌리려고 합니다. 대충 봤을 때 이제 이 선까지는 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죠. 현대차도 요번에 반등을 좀 제대로 줘야 되죠. 현대차는 월봉상의 저점이 깨지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죠. 이 부분이 깨지면 좀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죠. 현대차 한번 뭐 반등을 어디까지 주나 봅시다.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나요. 밀리면 이거 계속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좀 해줘야 되겠죠. 현대차였습니다. 네, BHI를 한번 보죠. 엄청 상승을 했죠. 이 정말 멋지죠. 거의 저점이 4,700원인데 최근에 9,250원까지 거의 한 더블 거의 뭐 두 배 상승한 거죠. 두 배 상승한 겁니다. 두 배. 두 배를 상승을 했네요. 야, 단기간에 멋있게 상승했네요. 차트도 보면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밀다가 바로 N자형 파동 비슷하게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어, 사실은 이제 좀 힘이 더 세다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기까지 가면 대박이죠. 근데 이거 맞고 떨어지겠죠. 어쨌든. 만약 이걸 찍는다면 대단한 거죠. 찍고선 떨어질 확률이 좀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면 근데 바로 막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못 가고 또 옆으로 좀 밀다가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상승해야지 힘이 모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좀 더 고점을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BHI 괜찮네요. 굉장히 시세가 붙었어요. 어차피 뭐 간다면 여기까지는 가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뚫고 간다면 정말 대단한 시세인데 그러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좀 밀다가 다시 갈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BHI 역시 대박주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박주였습니다. 전에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BHI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보로노이도 그 분위기가 있죠. 급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줄듯 말듯 하면서 차트가 이런 차트 나오면 무섭다고 그랬죠. 지금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횡보. 그러니까 하락 후에 횡보하고 있죠. 하락 후에 횡보. 굉장히 무서운 주식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요 1차 관문이 여기 보이긴 하죠. 여기 보이긴 하는데 요걸 뚫은다면 굉장히 또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한번 주봉을 보죠. 우리 또 바이오기 때문에 뭘 갖다 붙이면 또 엄청 갈 수 있죠. 그죠? 주봉상에 이제 정확히 이제 저점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선이 생겼죠. 예, 20주선. 근데 20주선까지만 올려도 거의 한 더블이 좀 안 되네요. 한 더블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걸 뚫은다면 뭐 저점들은 이제 대충 이런 데들이 이제 보이죠. 이런 데들을 뚫라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상은 한번 급등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쳐서 이렇게 나눠서도 올릴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그죠? 보로노이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그래서 계속 한번 좀 튈까 말까 그러는 것 같아요. 튀면 또 계속 한번 튀면은 팝콘 튀기듯이 방향성을 쭉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보너로이 좀 잘 보십시오. 보너로이였습니다. 네,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미래 ING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데 살짝 안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서 많이 횡보를 시켰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횡보를 시켰으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쏴야 될 때. 예, 그래서 미래 ING 역시도 이렇게 한번 쌀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안 쏘면은 어떻게 되면 계속 횡보죠. 횡보인데 뭐 이런 식으로 꿀렁거리면서 횡보를 하겠죠. 일종의 여기서 또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 ING도 이 보시면은 차트가 비슷하죠. 제가 지금 요 다음 차트도 요거 비슷한 차트일 텐데 뭐 간단하죠. 요 장기 이평선인 요거 요 장기 이평선 있죠. 지금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서 그러는데 장기 이평선인 요 121선을 이렇게 지금 때려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갔다가 횡보하고 있다가 재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죠. 미래 ING가 이렇고요. 뭐 아직 갈 반응은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요. 또 한번 다른 거 보죠. 이런 비슷한 걸로. 네, 이미지스 역시도 똑같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팍 찍은 다음에 옆으로 밀다가 또 내려갔다 또 올리려고 그러죠. 예, 계속 재료 안 나오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자동차 톱 5하고 뭐 계약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꿀렁댈 수도 있어요. 또 아까 똑같죠. 계속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거. 그죠? 이렇게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횡보 주식이 되는 거죠. 지금 미래아이엔하고 이미지스하고 비슷하죠? 네, 또 보죠. 자, TPC 역시도 이렇게 많이 빠지다가 옆으로 밀었죠. 그러다가 이제 쭉 급등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사실은 오늘이나 이럴 때 갈면 바로 N자형이 나오죠. N자형. 근데 좀 이렇게 급하게는 안 가는데 어쨌든 조만간 이제 이런 모양새가 나오긴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든 언제서 가든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TPC 역시도 굉장히 수상해요. TPC 별 한번 쳐드릴게요.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 TPC는 기사가 있어요. 기사. 어떤 기사 있는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네, 이 기사를 보면요. 이게 10월 18일에 나온 건데요. 상상하지 못할 3D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산업 소부장 해서 요게 이제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건데요. 이 사장이 누구냐면은 저기에요. 그 크리셀. 이 크리셀 사장이에요. 크리셀 사장. 이 사장이 크리셀 사장인데 크리셀.
여기에 많은 힌트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장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도 나중에는 뭐 IPO를 하겠죠. 지금은 아닌데. 근데 여기에 뭐 딴 내용은 뭐 볼 게 없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날짜가 좀 나와 있어요. 날짜가. 아, 여기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죠. 에,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3D 바이오 프린터 기술을 올해 11월부터 보급용 연구용 3D 바이오 프린터 UPEP 액티보를 출시 예정 및 판매로 본격적인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11월에 나와요. 3D 바이오 프린터. 이 연구용이죠. 현재는 연구용으로 많이 쓰겠죠. 인조 피부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쓰기엔 좀 부담스럽고 가격도 부담스럽고 어차피 연구기간. 그래서 이게 어차피 주 품목이 되겠죠. 그래서 연내 3D 바이오 프린터 또 의료기기 허가까지 가능하대요. 허가. 의료기기로 허가까지. 허가가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겠죠. 병원에서.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PEP 액티보라는 요 바이오 프린터가 11월에 나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해봤자 이제 뭐 한 15일 남은 거죠. 요게 근데 생산하고 판매 유통을 누가 하냐? TPC가 하죠. TPC.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나오기 일부 직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계속 수익을 만들겠다는데 뭐 그거야 뭐 청사진이죠. 어쨌든 요게 상큼하죠. 3월 달인가 그때 전시회도 나가서 다 시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월에 나오면 TPC가 이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하겠죠. 아무래도 바이오 프린터, 3D 바이오 프린터 새콤하죠. 네, 그리고 이게 피부나 이런 거 조직 연구하는데 이런 데 같은 데는 꼭 있어야 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C를 집중하시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종목을 보죠. 네, 미래 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요즘에 주가가 잘 갔죠. 차트 보시면 굉장히 잘 갔습니다. 다이나믹하게. 그죠?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좀 상승을 한 거죠. 보시면 상승을 참 다이나믹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게 거의 장이 끝나고선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339억 원 규모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이 났는데 지금 시간에서 한 2% 정도 빠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요. 호재가 더 강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특이해서 갖고 왔는데요. 많이 빠지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빠지네요.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이게 공존하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네요. 주봉을 봐도 많이 올랐죠. 정교하게 누군가 쌓아 올리고 있죠. 세력이. 그죠?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급등만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악재에도 버티는 거 보면 뭔가 큰 호재가 있나 봐요. 미래 나노테. 저거 옛날에 요 주식도 좀 자주 봤던 주식인데 지금은 또 하도 안 보다 보니까 근데 계속 잘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악재도 있고 호재도 나오고 막 그러네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 이 횡보한다는 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횡보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횡보하다가 아까 그 봤던 그 BHI처럼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자꾸 횡보하는 주식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는 거죠. 미래 ING나 뭐 이미지스, 뭐 그런 주식들, 또 TPC 같은 경우도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그런 주식들을 잘 보시면서 뭔가 이제 주식에 들어가면은 11월 달은 뭐 그렇게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죠.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은 좀 거의 다 했다고 쳐도 이럴 때 또 다음 주나 이럴 땐 또 개별주들이 재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드시기 바래요. 잘 찾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환율은 저도 환율을 잘못 맞춰갖고 와 급하게 막 돈을 빼서 그냥 다시 환전해서 주식을 매수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손해를 좀 봤죠. 네, 왜냐면 주식을 팔고 산다는 건 수수료부터 날아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잘못 본 거를 빨리 캐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환율은 급등하겠지만 당장 이제 좀 약간 눌림목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포지션은 그대로 눌림목에 다시 환율도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도 다시 이제 좀 아무래도 주식이 좋을 땐 주식으로 좀 먹고 다시 달러로 들어가야 될 때는 또 과감히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주말 잘